네, 대학 입시 부정비리 사례의 심각수준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자는 숙명여자대학교 2호섭, 명지대학교 윤형주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시사점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시 경쟁 과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의 과열은 단순하게 그 경쟁의 과열 현상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공교육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만 추구하는 그 교육 경쟁의 그 과열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그 배움에 대한 어떤 그 평가의 목적이 입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의 목적이 인재의 양성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의 어떤 분류와 선발이라는 이 기능적 차원에 그 차원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저희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적 경쟁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요 문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입시 전형이라는 그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입학사령관 전형,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입학사령관 전형도 실시가 되었지만 학생 학부모 대입의 그 대학의 이제 학생 학부모의 대학의 학업 경제 행정 부담 등의 어떤 가중이 더 높아졌다라는 문제 제기 비판도 있고요. 이른바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그 깜깜이 전형이라는 어떤 명칭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불신이 굉장히 높았던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등을 통한 어떤 특혜 논란들이 이제 그 많이 발생을 했고 좀 언급이 됐었고 그에 대해서 또 국민적 관심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 관심과 일반 국민 대중의 어떤 욕구나 어떤 수요들이 그 입시 정보에 대한 수요들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그 대입 전형 공정성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또 제기가 되었고 또 여기에 이제 정파적인 그 창반 정파적 그 의견에 의해서 그 입장에 의해서 찬반 논란이 그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좀 비효율적인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을 고려해서요 대입 전형의 부정비리 사례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동의 판단 분류 체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입시 전형의 부정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시 전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정 비리라고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공정성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정성을 논의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해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공정성 개념이 무엇인가, 어떤 게 입시 전형에서의 부정 비리고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두 연구자가 느꼈던 어떤 고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일반적이고 그 공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야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굉장히 비생산적, 비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에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이 정파적 입장에 따른 어떤 그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논의조차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분류 체계나 공통의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정비리에 대한 어떤 부정비리를 비롯한 입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함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머릿속에서 공유되고 서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념적 체계가 좀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 연구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립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그 연구적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입 부정비리 사례별 심각성과 유형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교육학 전문가와 법학 전문가, 학부모, 그리고 입시 전문가, 대입 관계자 등의 다양한 입장에서 제시된 의견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찾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석을 이제 탐색적 분석이라 하고, 두 번째 분석은 저희가 확인적 분석이라고 이제 그 단계로 절차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차 분석인 탐색적 분석에서는요, 대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교육 전문가 2명과 법률 전문가 2인이 부정비리가 발생한 최초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 부정비리 사례를 심각성을 상중하로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탐색적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했고요. 2차 분석인 확인적 분석에서는요, 이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참가하는 그 평가 패널들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일단 어떤 부정비리의 사례에 대해서 그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그 전문가들이 이 부정비리 특정한 사례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이 주관적 판단들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정리해서 그 분석 반응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분류 체계를 정리해서 분류 체계가 유형화 체계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 분석을 실시했고, 2차 분석에서는 이제 패널 수를 늘려서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사, 대입 전문가, 대학 관계자, 대학 입학 전형 관계자까지 총 9명의 그 전문가 패널들이 1차 탐색적 분석에서 선별된, 그러니까 1차 탐색적 분석에서 신재성과 그 공정성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만 좀 다시 재분류를 해서, 그 재분류 과정에서 이제 탈락된 어떤 심각성 사례들도 있는데, 단순한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 부정비리 사례, 이런 부분들 좀 제외를 하고요.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희가 그 논의하고 있는 그 대입 입시의 부정비리의 일반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그 추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9명의 전문가 평가 패널들이 다시 심각성에 대해서 확장된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별도의 서술형 일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이제 평균 편집자 등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소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판단 그 분석 결과의 좀 신뢰도를 좀 확보하고 높이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라는 기준값을 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기준값을 적용한 그 평정자 간의 내용 신뢰도 검증에 대한 것들을 실시를 해서 코더, 그러니까 자료 분석가죠. 코더 간의 사례별 심각성 판단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0과 1 사이 값에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 알파 기준값을 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통계 언어 환경의 R 통계 패키지 중에서 인터레이트 릴리에빌리티 분석력 통합 패키지인 IR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탐색적 분석과 확인적 분석에서 이제 그 분석 대상이 됐던 부정비리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색적 분석에서는요, 1차 분석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의 대학 감사 결과 보고서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법원의 그 법원 판결 판례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 200여 건에 대한 1차 검토 후에 그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토 후에 평정자 간의 내용 신뢰도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교육학 법학 전문가들이 1차 탐색적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 확인적 분석은 그 1차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 중에서 107건의 주요 사례들을 추출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나타났던 그 단순 실수 이런 부분을 제외를 했고, 고등교육기관의 그 대입 업무 전문가 관계자, 학부모, 입시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법학 전문가 등 9명이 전부 참여해서 107건에 대해서 반응 평가, 주관적 평가를 실시를 하고, 신뢰도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공정성,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고, 또 2차 신뢰도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떤 부정비리 사례들을 과연 저희들이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좀 전체적인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감사 내용하고 그 판례 내용들 중에 2차 그 평정 심각성 주관적 평가에 적용됐던 107건에 대한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분류한 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107건 중에서 그래도 좀 그 도출 빈도가 좀 높았던 것만 좀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과 관련된 이제 부정비리가 21건으로 110건 중에 21건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모집이나 평가, 그 합격자 사정, 합격자 발표, 등록 전 과정에 걸쳐서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부정비리 행위가 약 14건으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회피 제척, 본인의 자녀나 본인의 친인척이 지원자로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그 관계되어 있는 교직원이 스스로 이제 평가라든가 입시 행정 업무에서 그 빠지는 걸 이제 회피나 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피 제척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2건으로 약 1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희가 IRI라는 그 R 언어 패키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R 그 기준값, 신뢰도 기준값에 대한 부분들 분석 결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탐색적 분석 결과로 1차 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감사 결과가 101건, 판례가 19건, 뭐 종합해서 119건에 대해서 그 판단이 이제 평가가 심각성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법학 분야 2명과 교육학 분야 2명이 각각 그 평가를 했습니다. 평균과 편집 편차는 사례 심각성을 상중하로 평가한 것에 순서대로 3위 1을 부여하여 점수를 부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9, 법학 전문가 0.79, 교육학 0.29, 전체적으로 0.546. 예, 감사 결과 100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판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석하지 않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학 전문가는 0.8, 교육학 0.68, 그리고 전체적으로 0.75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자 말씀드리고, 알파 값은 0.799, 0.291, 0.546, 그리고 종합에 대한 알파 값은 0.890, 809, 그 교육학은 0.336, 그다음에 0.576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 환경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 교사, 학부모, 입시 전문가, 대학 관계자 전체 그 중대 사례로 저희가 1차적으로 분류했던 32건과 기타 61건에 전체 93건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편입 편차와 알파 값이 쭉 나와 있고요. 전체 알파 값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0.245 정도의 알파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대 입시 비리 유형 분류 체계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그 입시 비리에서 이제 부정 비리 상태가 좀 높다, 그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나는 그 유형들을 좀 내용과 그 입시 비리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걸 토대로 해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모집 이전, 모집 단계, 평가 단계, 그 선정 단계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내용을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시 비리, 부정비리 행위의 어떤 주체를 봤을 때는 개인 단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 단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단위는 다시 교수와 그 직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기관은 부서와 그 부서 차원과 대학 차원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심각한 중대 부정비리다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은 교수와 직원 개인이 평가 단계 그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정비리가 유형 1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차원의 부정비리 중에서는 모집과 평가 단위에서 나타나는 부서 차원의 부정비리, 그리고 모집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학 단위의 심각한 중대 부정비리, 이런 형태로 유형을 1과 2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탐색적 분석 4인의 연구자와 확인 정보에서 9인의 연구자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 부정비리의 유형 1은 교수 개인이나 교인이나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입학사령관이 교직원 회피 제처 의무를 위반하면서 실기 전형이나 면접 등의 평가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유형은 대학이 조직적 의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들과는 다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입 전형 과정에서 교수 등의 특정 권한이나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나 비리 목적을 위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도 업무 방해 등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 비리의
심각성이 높다라고 그 응답자들이 이제 많이 반응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중대 입시 비리 유형 2번 같은 경우는 대학 및 기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입학생 모집 이전 단계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수립 단계, 학교 학과 정보 공시 모집 요강 공개 등 입시 운영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동시다발로 드러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유형은 교직원 및 입학사령관 개인의 부정비리로 나타나는 제1유형보다 일단 적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확인이 어렵고 책임자를 정확하게 색출하여 처벌할 수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또 얘기되고 있는 입시비리다 유형이다, 입시비리 이 두 번째 유형이다라고 분류되었습니다. 논의 및 시사점입니다. 대학 입학은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 가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상일 때 문제 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그 입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계의 근등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의 교육이 경제 발전에 견인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역동적인 정책성을 구성하는 어떤 핵심적인 기제로서 또 대학 입학 전형이 또 잘 해왔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경제 기조 심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규모 변화 및 축소로 취업난이 더 확대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적 합의, 교육기회 교육기회 균등이 필요하다는 이 국민적 합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입시 비리 행위 판단에 체계화하는 이 공정성 확보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들이 대입 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실적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후속적인 추가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대학 입시 비리 사례의 심각수준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